음, 무의미한 이메일 확인을 멈추는 법은 너의 생산성을 걸어먹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메일이다. SNS에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메시지 도착 알림음에도 휩쓸리지 않는 방법을 터득했지만 아직도 받은 편지함에 자주 들어가서 이메일 더미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진짜 해야 할 업무를 미루곤 한다. 읽지 않은 이메일을 영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많아도 최대 10건을 넘지 않도록 한다. 받은 한 편지함에서 한참을 모르지만 잠깐만 지나도 새 메일은 금세 쌓여가 있다. 해야 할 일이 넘쳐나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받은 편지함만 들쑤시고 다니는 내 모습이 게을러 보이지만 이 시간에 너무 즐거워 멈출 수가 없다. 물론 이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죄책감도 든다. 그래서인지 존 체라츠키가 받은 편지함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법을 소개했을 때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체라츠키는 구글 벤처스에서 일할 당시에 동료 제이크 넵과 함께 기획 실행 프로세스인 디자인 스프린트를 개발했다. 체라츠키는 나처럼 시간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자주 고민한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받은 편지함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현혹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진 않지만은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죠. 그래서 받은 편지함을 열어보고 싶은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번씩만 이메일을 검토한다. 오전에는 짧게, 오후에는 길게 확인하며 이 시간도 빼먹지 않고 캘린더에 입력해 놓는다. 심리학자 코스타틴 커스레브와 엘리자베스 드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이메일을 3번 확인한 사람이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는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때 이메일을 읽어 처리하는 습관은 체라츠키가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울 뿐 아니라 그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도 체라츠키는 이메일을 처리하는 시간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을 직접 만들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이메일을 확인하는 오전과 오후 시간에 각각 목적을 부여합니다. 오전 시간은 낚시하는 고음 모드로 보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동안에 저는 스스로를 낚시하는 고음이라고 상상해요. 마초 운전을 하기 위해서 강둑에 서서 낚시 바늘을 이곳저곳에 던지는 고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시간 동안 저는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이메일을 찾습니다. 빨리 응답해야 하는 이메일이면 곧바로 답장하고 처리할 일이 많은 이메일이면 즉시 처리하거나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서 캘린더에 입력해 놓습니다. 체라츠키는 낚시하는 고음 모드로 보내는 오전에는 이 세 메일을 전부 읽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오전과는 다른 자세로 이메일을 확인한다. 활력과 창의적인 생각이 줄어드는 오후는 풀먹는 소음 모드로 이메일을 확인하기 적절한 때입니다. 사들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들판의 풀을 천천히 뜯어먹는 것처럼 저도 오후에는 이메일을 차근차근 검토하며 보냅니다. 받은 편지함의 가장 밑에 쌓인 이메일부터 하나하나 읽으면서 답하고 복원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하죠. 그는 이렇게 오후에는 주로 풀먹는 소음 모드로 이메일을 검토하지만 갑자기 중요하거나 급한 이메일이 생기면 잠시 낚시하는 고음 모드로 전환하기도 한다. 또한 체라츠키는 이 세 메일을 받는 당일에 모두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1~2주에 한 번씩 받은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받은 편지함에서 이메일로 위장한 업무를 구분해내는 작업을 한다. 이메일이 교활한 닌자 가면을 쓰고 변장한 모습을 상상하면 웃음이 난다. 이 작업 또한 기존과는 다른 태도로 임해야 한다. 가끔 받은 편지함의 맨 밑에서 중요한 이메일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메일이기 때문에 오래 공들여서 답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려면 오랜 시간 집중해서 답장을 써야 하죠. 하지만 제가 미리 정한 이메일 확인 시간 내에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메일은 놔두었다가 가장 늦게 답장을 보내는 편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제공, 법적인 계약 검토, 신규 고객을 위한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이메일이 이 유형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처리하는
작업들이다. 그는 이런 유형의 이메일을 발견하면 즉시 다른 편지함으로 옮기고 이들을 처리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캘린더에 입력해 놓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나치기도 집중과 몰입이 필요한 작업을 처리하는 시간을 따로 빼놓는다는 사실이다. 실천하기. 이메일만 확인하는 시간을 정한다. 하루에 3회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회차마다 어떤 목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할 것인지 생각해본다. 제라지기처럼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눠 좋다. 오전 시간에 긴급한 내용, 또 오후 시간에는 풀먹는 수업, 받은 편지함 이메일 꼼꼼히 확인하고, 또 이메일 확인하는 시간에 그 이름과 목적을 부여하고, 이메일을 위장한 업무 구분해내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루의 시작이 그날을 결정한다. 하루의 시작이 그날을 결정한다. 가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있다.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에 매일 글자 수 목표를 세워보기로 했지만 사실 괜찮은 생각이 떠오르기 전까지 20여 분 동안에 깜빡이는 커서만 쳐다보고 있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에는 괜찮은 생각조차 결국 떠오르지 않기도 했다. 나는 그저 완전히 몰입해서 글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자꾸만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 책을 보초마는 신뢰와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이자 영국 오스포드 대학교 최초 신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수다. 보초마는 원래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글을 썼다. 그는 이 새벽 시간을 사랑했다. 이 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자 그토록 사랑하는 새벽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면서 그에 맞는 삶의 리듬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중에 그제는 하루를 잘 시작해야 나머지 시간도 잘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충하는 하루의 시작이 그날을 결정한다라고 강조했다. 제가 깨달은 정말 쉬운 비결 한 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만약에 당신이 전날 썼던 글의 흐름이 좋았다면 그 단락을 마무리 짓지 마세요. 단락을 반쯤 끝낸 다음에 멈추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날 멈춘 문장을 이어서 쓰면 정말 쉽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전날 마무리 지은 일을 다음날 새롭게 이어서 시작하려면 더 힘들어요. 마치 차량 엔진 시동을 새로 켜는 것과 같죠. 조직심리학자이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교수인 애덤 그랜트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는 다음날 쉽게 흐름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 자근하여 이 전략에 내리막길에 주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략을 해밍웨이 트릭이라고 부른다. 대문어 어니스트 해밍웨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글이 슬슬 써질 때 거기서 딱 멈춰야 한다. 실제로는 매일 문장을 쓰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자크 로얄드 달도 글을 쓸 때 빈 종이를 마주하는 두려움을 피하고자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자그마다 중간에 멈추면 다음날 처진력을 끼우기 쉬울 뿐 아니라 우리네가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른이 1927년 유명한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에서 웨이터들은 주문을 받는 동안에 방해를 받거나 미완성된 주문을 받았을 때 주문 내용이 아무리 복잡해도 정확하게 기억했다. 하지만 완성된 주문을 주방에 전달하자마자 이들은 주문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에서 아주 빠르게 지워진 것이다. 자이언의 효과로 알려진 이 연구는 우리네가 미완성된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완성될 때까지 정보를 붙잡아 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해밍웨이 트릭은 우리네가 미완성 상태의 업무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 다시 시작할 때 쉽게 몰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반영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하기. 일을 마칠 때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퇴근하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도 부딪힌다. 당신이 하던 일을 글쓰기든 또 발표 자료 준비든 코딩이든 상관없다.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중간에 그 일을 의도적으로 멈춘다. 이렇게 중간에 끊으면 다음날 일을 다시 시작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퇴근 시간도 미리 준비하라. 나는 퇴근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회사에서 노트북을 넣고 가방에 넣은 다음에 동료들과 작별 인사까지는 하지만은 일에서 완전히 퇴근하지 못했다. 그래서 밤이 되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전자기기 사용 중단 알림을 보내면 그래야 비로소 노트북을 끄고 완전히 퇴근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나는 한 번도 퇴근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업무와 일상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영화 사랑의 블랙홀에서 주인공 빌머리가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하루를 보낸 것처럼 내 일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택근무가 길어지자 일과 삶의 경계는 더 불분명해졌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확실하게 퇴근하는 법을 알면은 일을 대하는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다음날 출근하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나처럼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행복 전문가인 그레첸 루비는 퇴근 시간 리추얼을 만들었다. 그녀는 퇴근 시간 10분 전에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부터 10분 동안 책상을 정리하자라고 말한다. 책상 위에 흩어진 자료들을 파일에 집어넣고 등등. 루비는 퇴근 시간 10분 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 머릿속에서 업무를 지우고 일상을 복귀시키는 한다는 역할을 한다를 알게 되었다. 국제학술지 심리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리정돈과 물건 채우기 리추얼은 매우 유익한 습관이라고 한다. 이 시간에서는 연구진이 실험 참여자들에게 후회하는 결정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종이에 적도록 했다. 그리고 실험군에만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도록 했다. 그 결과 실험군에 속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이 전부 다 나아졌다고 답했다. 이들은 불안감도 안도감도 느꼈고 그 부정적인 일이 마무리된 듯한 감정을 경험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사무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이 간단한 행위로 우리는 정서적인 활력을 얻고 하루 업무를 끝맺은 느낌을 받는다. 또한 다음날 아침 컴퓨터 앞에 다시 앉을 때 지저분한 종이 숲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든 재택근무를 하든 상관이 없다. 퇴근 시간 전에 5에서 10분 동안의 정리정돈 시간을 갖는다. 먼저 책상과 주변 환경을 정리한다. 문구, 서류, 파일, 커피잔 등 하루 동안 책상 위에 쌓아놓은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내 경우에 딸아이가 서재로 아무 물건이나 가져오는 습관이 있어서 책상 위에 레고블럭, 장난감, 정원, 도구로 들이 뒤섞여 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환경을 정리한다. 작업을 마친 프로그램이나 놔동을 열어두었지만은 이제는 꺼둬지는 문서 창을 닫는다. 구조화 핵심 정리는 그렇게 해서 크로노타입에 따라서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 정달세형, 올빼미형, 제3세형 중에서 나의 타입을 찾는다. 스위치 로그 기법. 업무를 전화할 때마다 기록을 남긴다. 새로운 기록을 시작하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TGS 작업 이름을 기록한다. 하이라이트만을 위한 일정을 잡기. 아침 업무를 시작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지금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라면 어떤 일이 오늘 하이라이트를 바라는가. 11만 달러 업무를 더 많이 하기.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종이에 전부 적어본다. 또 캘린더에서 불시 업무를 없애기. 나만의 캘린더 만들기. 내가 꿈꾸는 이성적인 하루를 떠올려본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가장 중요한 일에 매달려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자신의 컨텐츠를 점검하고 언제부터 생산성이 줄어드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휴식 시간을 별도의 일정으로 계획하기. 점심시간도 캘린더에 일정으로 등록한다. 일정으로 5에서 10분 짧은 휴식에 도움을 받고 일정의 빈틈을 만들기. 일정을 빈틈 없이 계획하면 자신의 생산성 높은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메일 확인 시간에 목적 부여하기. 이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는다. 해밍웨이 테리. 하루 업무를 마칠 때 하던 일을 마무리 짓지 말고 의도적으로 중간에서 멈춘다. 하던 일이 글쓰기든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다음에 하기가 쉬워진다. 퇴근 준비 리추얼 만들기.
당신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든 재택을 하든 상관없다.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오후 6시 10분 동안의 업무 환경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부터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작업을 마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종일 열어둔 문서 창을 닫아버린다.